무려 125억 원짜리 성북동에 있는 단독주택을 샀는데 이거 다 현금 주고 샀대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이게 92년생이래요. 연봉 9천만 원의 중국인, 순수 현금으로 대출도 받지 않고 이 뉴스를 보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인이 30대 초반이래요. 연봉이 9천이래요. 30대 초반에 연봉 9천이면 사실 엄청난 연봉이잖아요. 그래서 뭐 능력자긴 능력자겠다. 그런데 이 능력만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이 친구가 무려 125억 원짜리 성북동에 있는 단독주택을 샀는데 이거 다 현금 주고 샀대요. 네.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이게 92년생이래요. 연봉 9천만 원의 중국인, 순수 현금으로 대출도 받지 않고 120억이 넘어요. 와,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지금 중국인들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이 몇 년 전부터 잠식이 많이 됐었거든요. 강남 아파트 시장이 왜곡되는 상황들이 꽤 있었었죠. 그리고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방도 경남 어떤 지역에는 뭐 15억까지 오른 아파트를 보니까 중국인 세력이 침투해 있었던 정황도 있긴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연소득을 어떻게 중국 국적으로 9천만 원을 얻었는지도 저는 이것도 의문입니다. 그것도 사실 의문이죠. 네. 그리고 이게 다문화 전형이라는 게 중국인들에 의해서 본인들의 특권 유지용으로 이용됐다라는 부분은 계속 문제가 제기가 되어왔었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내부에서 특권층으로 계속해서 지위를 유지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현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봐야 정확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92년생 중국인이 우리나라 연소득을 9천만 원씩 받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떤 직업인지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 92년생인데. 네, 뭐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나왔다면 대학은 어떻게 들어왔고 뭐 어떻게 지금까지 삶을 쌓아왔길래 이렇게 된 건지도 한번 족적을 살펴볼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 사람 말고도 이제 전에도 논란이 됐었는데 타워팰리스를 현금으로 뭐 매수했다 중국인 30대가 뭐 그런 거 있었는데, 그런 경우 보면은 중국에서 풀대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대출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국에서 풀대출을 받아서 그냥 제한이 사는, 돼 있으니까 많이. 네,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너무 우리 사회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의 귀족층처럼 군림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정상적인 돈이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뭐 외국인이니까. 이게 중국인이든 뭐 일본인이든 미국인이든 뭐 그건 상관없는데. 근데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도 다 제재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유독 우리나라에서 중국인들이 마음대로 땅 사고 집 사고 사실상 지주 행세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요. 근데 수상한 게 뭐냐 하면 125억 원을 지금 30대 초반인데 갖고 있는 게 지금 뭐 사실 이게 물려받았는지 뭐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어떻게 이걸 샀냐 하면 해외에서 사업소득이라고 해가지고 나 외국에서 돈 좀 많이 벌었어 해가지고 이 중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 은행에다가 입금을 했다고 해요. 그 입금한 걸 가지고 대한민국 은행으로 송금을 딱 했다는 거예요. 120억 원을 넘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자금 출처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뭐 어떤 돈인지 모르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돌고 돌아가지고 지금 다시 온 돈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어떤 돈인지도 모르고 그런 돈으로 이렇게 대한민국 부동산을, 그것도 120억 원이 넘는 걸 성북동에 엄청나겠죠. 뭐 고급 다른 이게 120억짜리 집은 어떻게 생겼는지 난 모르게 구경도 못 가봤. 이걸 샀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돈인지 모른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네, 뭐 중국 공산당 간부 자식인지 뭐 외국인 연예인인지 또는 아니면 뭐 마약이나 뭐 별로 좋지 않은 범죄를 저질러서 번 돈인지 뭐 이 사람이 그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지금 뭐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에서 어쨌든 세탁해가지고 다시 우리나라로 들여온 거니까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떳떳한 돈이면 굳이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러니까요.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 이게 가지. 뭐 지금 몽키 원숭이님께서는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프린스 그룹 천즈인 듯 뭐 크크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도 하셨고요. 이 뭐 이하라님께서는 부동산 취득
취소해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주셨고 실란트로님께서도 부동산 취득 취소해라라고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셨어요. 열매님께서는 나라를 파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도 해주셨네요. 블루스카이님께서도 나라 먹히는 중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뭐 명확한 돈이고 정확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확한 관계를 통해서 들어왔다라면 뭐 저희가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돈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취득했는지 이게 불투명하다 보니까 이게 뭐 이런 사례가 뭐 한두 건이겠어요? 그리고 이게 중국인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예? 여러 가지로 지금 국민들이 너무 많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어떠한 일종의 귀족 계급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행태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 그래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신 것이고 지금 나라 넘어가는 중이라고 먹히는 중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문재인 때 이미 먹힌 것 같아요. 이제 예? 중국에. 그때부터 중국인들 많이 들어왔었고 어허. 그때 마약 문제 폭증했었고 그때 중국인 범죄 카르텔들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아, 예. 그 중국 식당으로 위장한 비밀 경찰 기지도 그때 문재인 정부 끝날 때쯤에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아, 그 잠실에 네. 그 배 같은데 그 네. 있었죠, 예. 네, 그리고 명동에도 있었습니다. 아, 명동에도요? 공산당 당원이 운영하는 아, 네, 그런 곳이 지금 없어졌는데요. 예, 예. 뭐 지금 그 식당들만 없어졌지 실체가 없어졌겠습니까? 예.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중국 식당들이 여전히 많은데 그런 곳들이 또 비밀 경찰 거점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보면 뭐 중국 출신 이민자 그리고 중국 출신 유학생, 교환학생 또는 예. 지금 중국 출신 무비자 입국한 관광객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요 군사시설을 계속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게 조선일보 단독 기사가 나왔어요. 네, 조선일보 단독 기사에서는 지금 최근에 있는 일이 나왔어요. 예. 성남 서울공항에 대해서 중국 국적의 결혼 이민자가 전투기와 군사시설 내부를 촬영하다가 잡혔다라고 지금 나왔는데 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제주도에 들어와서 제주공항 찍었었고요. 예, 예. 그리고 부산 지역에서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할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 중국인 유학생으로 위장한 사람들이 국정원과 미국 항공모함 그리고 우리나라 군사 주요 시설을 촬영했었고 지속적으로 중국 공산당에 보내왔었던 것이 국정원에 의해서 다 밝혀졌습니다. 아. 네, 그런 일들이 이미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예, 예. 문재인 때부터 유독 많아졌고요. 예. 그렇게 해서 계속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러려면 이 중국 간첩들을 처벌하려면 간첩죄를 개정을 해야 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 정부와 그리고 우리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예. 함께 당정이 합세해서 간첩죄 개정을 하려고 했어요. 기존에는 예. 지금은 북한 적국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서 북한만 처벌이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외국으로 바꾸면 중국이든 어느 나라든 그렇죠. 예. 그 나라에 부역한 간첩이든 그 나라 출신 간첩이든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12월 3일에 그걸 막았던 게 이재명의 민주당입니다. 아.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보법 폐지까지 12월 3일에 얘기를 꺼내왔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뭐 이제는 뭐 그걸 뭐 개정하겠다라고 하긴 합니다만은 지금 개정을 우리가 하자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받을 리가 없죠. 그때도 안 받았는데 뭐 지금 받겠습니까?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는 뭐 동의하는 목소리들이 꽤 있으니까요. 네, 예. 일부가 동의한다고 해서 뭐 이재명이 찍어 누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당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유독 기존의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걸 막았을까? 예. 지금 중국 간첩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어허. 굳이 그걸 막았던 것도 다 연결되어 있지 않나 그 이유들이 이번에 에이펙에서도 태도가 이상했어요. 예, 그래요? 네, 대만에게 우리가 의전상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대만이 공식 항의했다고 항의까지 그랬었어요. 했었죠. 예, 예. 그러면서 시진핑에게는 아주 극진하게 모시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예. 지금 이 정부가 운영하는 태도가 음. 반미 친중에 일단 기조를 깔고 가고 있는 것이고 아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한국 좌파 기득권들은 중국에게 부역하거나 불종하는 태도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예. 이들이 또한 중국인에 의한 범죄와 그리고 간첩 문제까지도 방치하고 있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작은 가게님께서 응원의 슈퍼챗을 보내주셨어요. 감사해요, 작은 가게님. 항상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 스태프들이 모두 고마워하고 있어요. 제주도 등 나라가 먹힌 지 오래되었어요. 북한하고 대치하는 시국에 중국 사람에게 땅을 파는 것은 매국노입니다 라고 또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주도 얘기를 조금 하면요. 제주도에서 중국인들이 얼마나 폐악이 심하면 제주도 이제 뭐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네. 다시 깨끗한 제주도 만들기 이런 것들을 의견을 내고 초등학생이요? 네. 그러니까 막 거기 변 보고 지금 뭐 경복궁에
그렇게 예. 대변 테러한 중국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제주도의 천연기념물에다가도 그렇게 했었어요. 맞아요. 예, 중국인들이. 예, 예.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아이들도 많고 깨끗한 제주도 만들기를 초등학생들이 나서서 뭐라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예. 오늘도 저는 고등학생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 예, 예, 예. 지금 제주도에 있는데 길거리에 중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예. 두렵다. 어허. 원래는 밤에 걷는 것도 무섭지 않았는데 이제 너무 두려워졌다. 낮에도? 제주도가 거의 중국인들의 텃밭이 되어버린 것 같다라는 것들이 지금 계속 지금 10대들도 많이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정말 방치하면 안 돼요. 제주도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중국인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장악하고 있습니까? 이 중국 이민자가 서울공항 중국 국적 사람이 서울공항 군사시설을 촬영을 했는데 그런데요. 한 달이 지나도록 이 사람이 입건 전 조사 단계였었대요. 이게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간첩죄나 이적 혐의 적용은 물론이고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보호법 적용도 쉽지 않다라고 경찰 쪽에서는 설명을 하는데 이게 경찰들이 이게 지금 정권이 지금 중국 문제에 예민하고 막 반중 시위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막 네. 그 강한 발언을 하고 그러니까 이 경찰들도 중국인과 관련한 사건 처리를 좀 꺼리는 것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경찰들도 중국에 지금 부역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예? 에이펙 현장에서 예. 방첩 업무를 담당했던 경찰 정보관이 예. 중국 총영사관과 소통을 하면서 에이펙 관련 정보를 유출을 해서 지금 그 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부 있겠지만 예. 아니 지금 이미 조사를 예, 받고 예. 있는 게 보도가 됐어요. 그 예. 혐의로. 그런데 그쵸. 이 사람이 방첩 담당자가 간첩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현행 간첩죄로는 중국에 부역한 거는 지금 간첩죄로 처벌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어허. 근데 방첩 업무 담당자가 그렇게 한 거라서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 그리고 정보관이면은 아주 중요한 기밀들에 지금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것도 외사 정보를 넘겨줬다는 거예요. 네, 네. 중국 영사관에. 네, 그래서 지금 경찰 조직들도 내부를 우리가 참 개혁의 대상이 사실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었거든요. 옛날부터. 네, 그 정말 많이 부패해 있고 뭐 마약 예. 이슈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황운하 같은 사람 보세요. 어허. 부패 경찰의 표본 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게 심각한 일이고 중국인 이민자라고 했잖아요. 예. 결혼 이민자라고 지금 했습니다. 맞아요. 중국 국적 결혼 이민자라고 하네요. 네,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주요 간부들한테 이제 외교관들에게 예, 예. 중국인과의 연애 같은 것도 금지령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이게 심각한 것이 그런 식으로 간첩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거나 연애 관계에 있으면서 간첩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케이스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타리도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도 정말 심각한 게요. 예. 문재인 때부터 중국 남자 선동이 시작됐어요. 그때 예. 한국 남성 비하가 정말 많았었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하면서 중남 이렇게 하면서 중남 관련 무슨 쇼츠 릴스 이런 거 하면서 중국 예. 남자가 좋다. 한남은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요. 지금 아이돌들 같은 경우에도 예. 중국 멤버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중국 남자에 대한 로망을 심어주는 그게 수년째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20대 초반의 여성들을 타겟으로 해서. 아, 그래요? 네, 한국 남자를 증오하고 중국 남자를 선망하게 하는 예. 그런 식의 문화 선동도 문재인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그런 문화 선전전이 있는지는 네. 사실 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딱 타겟을 해서 예. 이게 10대, 20대, 30대 여성들에게 노출 빈도가 그게 올라가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수년 전부터 생각나실 거예요. 옛날에 SBS에서 그 중국 배우랑 결혼한 한국 배우 여배우 추자연 씨 그 부부 보여주면서도 막 중국 남자 로망 심어주고 맞아요. 네, 그런 걸 했었는데 이제 거기서 더 나갔습니다. 지금 되게 심각해요. 중국 남자는 뭐 때려도 복종하고 뭐 이런다 이런 이상한 릴스나 쇼츠들이 계속 무분별하게 나오고 있고 그래요? 그걸 굉장히 폭력적으로 소비하는 여성들이 또 좌파가 되고 친중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도 사실 문화 전쟁의 그러네요. 한 가지인 거죠. 근데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좌파 공산주의 사회주의들이 문화 선전전, 문화 진지전 이 굉장히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굳이 이게 모르겠어요. 뭐 결혼까지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심할 수도 있지만 그거야 뭐. 네, 근데 공산당과의 그런 교류는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네요. 유학생으로 위장해서 간첩행위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